어디 잘 지내셨어요? 예. 이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맞네요. 3주 만에 뵙게 되는데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네요. 이 정도는 뭐 겨울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영화로 떨어진대. 지금 그전에는 축구 월드컵 한다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 축구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올 저녁에. 정보가 빠르시는데 저도 애들한테 들었어요. 일본이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아니, 저희한테 독일한테. 그쪽에 한국 하잖아요. 어제는 한국에 다 우리 뒷바다에다 먹어간다고. 자기 실력이 아주 좋은데 왜 또 일본을 일본한테 졌어. 우리 이겨야 되는데. 아니, 일본 놈들이 저희한테야. 우리는 독일을 이기고 아니 사우디 이기는 거라고 사우디를 싸워. 이겨내 이겨. 다 역전승만. 아, 일본 놈들이 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겨야 돼. 거기 일본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더 좋죠. 아, 일본 우리가 일본 이기긴 쉬운데 독일 이기기가 힘들어. 이래 잘 됐어. 아니요, 독일도 저 우리하고 졌디야 옛날에. 제가 왜 축구 그 얘기를 드렸냐면 예, 거기가 무척 덥잖아요. 그치. 그랬는데 그 경기장 전체가 에어컨을 다 틀어놔가지고 그래, 와우. 시원한 맞아요. 거예요. 예약을 다 풀어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가 그렇게 돈을 쓰고 그 사막 같은 나라가 그 돈을 쓰면서 사는 이유는 그 기름 많이 나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 기름 팔아갖고 그렇게 쓰는 건데 결국은 그 기름이 온 세계에 퍼져서 팔려서 쓰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된 거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예. 물론 뭐 우리가 추우니까 불은 떼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공장도 운영 못하고 차도 못 다니고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그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는 악영향을 주잖아요. 사실 그만큼 공기 오염도 시키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나라는 그걸 팔아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그 에어컨을 전체를 그렇게 틀고 한다니, 아이고, 그러면은 실외기에서 그 많은 온기는, 그래서 그 밖에 나가면 무척 덥대요.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더하지. 이제 그 나라는 아니지만 그 카타르 공화국이라고 그 왕자 녀석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예, 왔다 갔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왕비가요. 아, 참자, 사우디아래 맞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왕자가 거의 축구하는 데가 카타르고 제가 반대로 생각해서 그 나라도 다 그 옛날에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어렵게 살 때 거기 가서 돈 벌고 했지만 그 거기도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 기름 팔아서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왕자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독재자래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뭐 돈을 얼마 가졌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추산되는 거는 한 2,000조, 2,000 몇백 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어느 부분에 우리나라 서울 몇십 배 큰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그 캡슐로 된 도시래. 한마디로 벽 지붕이 다 있는 그런 속을 만드는 거죠. 속에다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울 만큼 얘네들이 돈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돈 자랑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뭐 큰 대기업들하고 뭐 해서 얼마 팔기로 했다고 이제 협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MOU라고 그냥 그 합의하는 단순한 그 체결이에요. 그건 어겨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많다고 이런 거. 그래도 해결해서 좋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될 것 같이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되나 그런 거죠. 근데 뭐 그 중에 한 개라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건설을 최고 잘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놈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많다고 돌아다니면서 뻥치고 다니는 그런 식이요. 그 녀석들. 자, 여담을 좀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순환을 쭉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또 피가 잘 돈다고 해도 그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돌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기가 또 서로 협력을 해서 가스를 교환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가스는 내보내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배운 게 비뇨기를 배웠었죠. 그래서 그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돌은 피 중에서 버려야 될 요산, 요소 그런 것들을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걸러서 내보내는 비뇨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뇨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 그러면 그 비뇨기와 연결된 비뇨기 일부를 이용하는 생식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또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가 이 생식기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연말쯤 이 단원이 나와요. 비뇨 생식기관. 다른 때는 재미없어 죽으려고 하다가 이 비뇨 생식기 할 때는 아주 재밌어해요. 관심사가 되는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비뇨기를 얘기할 때 생식기를 같이 얘기하게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은 아까 날씨 얘기를 좀 했고 기온 얘기를 했고 사우디 그런 더운 나라들 얘기도 좀 했으니까 오늘은 대사라는 거하고 시간이 된다면 위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는 거
간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물질 대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신진 대사다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또 에너지 대사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런 차이지 거의 대사라는 거 뭐겠어요.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변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이제 배출되는 그런 과정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보통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상으로 하는 말이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이 결국은 먹었고 먹은 것이 똥으로 변했잖아요. 네. 오줌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먹고 싸는 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그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먹고 싼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이죠. 분명히 음식물을 드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처리, 소화, 흡수를 거쳐서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결국은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다. 그럼 따지고 아무 말도 아니죠. 용어화하니까 어렵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자, 신진대사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대사가 돼서 내보내지는 거구나. 에너지 대사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느껴지지만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진 않죠.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고 힘이 안 나고 하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힘이 막 생기죠. 그거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결국은 힘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으로 에너지 대사라는 게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라는 뭐 그냥 힘이에요. 힘,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열, 힘 이런 것들. 여러분 몸이 따뜻하시죠? 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약수에 보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찬분 있고 그래서 손이 찬 분들은 누가고 악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열 동물에 속해요. 온열. 피가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말은 한자 그대로 온혈동물, 피가 따뜻한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저 뱀 같은 거는 차니까 냉혈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동물을 분류할 때 냉혈동물, 온혈동물 그러는데 뭐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좀 사람이 차갑고 냉정한 그런 사람들을 냉혈 비하하는 말. 저 인간은 냉혈동물이야.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죠. 여기는 다 온혈동물만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이 계셔요? 예. 당사자 아니셔요? 맞아요. 그러지는 없고요. 다 따뜻하신 분들이죠.
왜 따뜻하냐면은 제 못하는 음악을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 따뜻하신 거예요. 그만은 뭐 어. 얼마나 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온화하기 때문이고 감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뭐좀 밤을 들어가도 피 한 방울 안 나가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정머리도 없고 말도 꼭 밉상스럽게만 하고, 그러니까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은데 말도 실컷 다 먹어. 에이 맛없는데 그냥 그런 대로 먹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런 사람 있죠? 예. 이게 사실 그렇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잘 먹었다고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꼭 그래. 이번에 거기 가신 분들 있지만 문학기행 갔었잖아요. 예. 거기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누구랑 가고 또 식당에 가보고 그러면 식당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꼴보기 싫었어요. 다른 데 큰 소리 치도 못하는 놈이 꼭 그 식당에 와가지고 조금 늦으면 소리 지르고 막. 요새는 그래 않더라고 많이. 요새는 예의가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지가 왕이나 된 것처럼 이리 와봐요 하면서 막 혼내싸고 그래. 그래서 식당에 가서는 저는 조용히 먹고 나오는 형이에요.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관장님 들으시면 안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닭갈비집에 갔는데 너무 그 고기를 안 집어넣고 그냥 장사 속으로 구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오고 뜨내기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이 그러는가 싶어갖고 괘씸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나 갔잖아. 네. 그랬는데도 그래가지고는 4명이서 앉아서 먹고 더 시키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2인분을 더 시키고 그런데 다른 테이블도 이제 더 시키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좀 고기 좀 많이 갖다 드리라고. 닭이 어디로 날아갔냐, 어떻게 그렇게 단체로 왔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건 아닌데 종업원이 건 죄예요. 근데 처음으로 거기서 좀 그 원성을 좀 높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야 되지만 달라질 건 없잖아 어차피.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고 축의시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경고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급적이면 말은 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매사가 배배 그렇게 꼬여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뭐가 없는 사람? 네? 예의 말고 더 좀 약간 상스럽게 말하는 말이죠.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되게 그렇게 예의 없고 그냥 밉상스럽게만 부는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양들이 있죠. 예. 싸가지 없다고 그런 게 그 싸가지가 뭘까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냥 쓰긴 썼죠. 욕으로 썼죠. 모든 배우지 않아요. 예. 예의라는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4가지요. 4가지. 4가지가 없는 놈. 네 가지가 뭐냐? 임, 의, 예지.
인. 인 참을 인자. 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공자도 인을 가장 강조를 했죠. 인. 의인은 이제 옳은 거죠.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절이 없는 거죠. 예?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옛날은 어떤 사람을 무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못 배우고 학력이 없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고 말하냐면 조금이나 배웠다는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평옵션. 조금 못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말해요. 뭘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알고 모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맞죠? 그리고 많이 배웠다, 대학을 나왔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지금 말씀한 대로 싸가지가 없으면 그것을 유식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런 말은 원래 지식이 많다, 적다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지금 요즘에 세태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해봐도 제 주관도 그렇듯이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런 문제는 지식이 많다, 학력이 많다, 적다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가지가 있으면 유식한 사람이야. 비록 초등학교를 못 다녔다 할지라도 싸가지가 있으면,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식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근데 건강 강좌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일로 와버렸지? 그것도 다 어디서 여기까지 왔죠? 길을 한 번쯤 못 돌면은 계속 빙빙 돌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옆길로 새기 시작했냐면 따뜻한 사람, 손이 따뜻한 사람 그 얘기하다가 마음이 이제 따뜻해야 되는데 또 냉혈동물 같은 사람은 또 어땠어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 또 싸가지가 뭐냐? 그걸 또 따져보다가 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잘못 들은 길을 알았으면 다시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남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그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다녔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면 나는 유식인이에요. 지혜미부도 몰라보는 그런 놈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뭐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은 유식이다 무식이다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학력은 거기서 그치하지 더 나가면 다시 뒤로 못 와. 근데 어쨌든
내 손이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는 그 사람 성격하고는 관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편견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 중에도 태도가 차가운 사람들 중에도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편견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략하시고 결국은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쓰여져서 분해가 돼서 어디서 분해가 되냐면 근육,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서 분해가 돼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우리가 활동하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근육이 짧아지는 거죠. 수축하는 거.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히는 것도 내 팔 앞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아래팔을 끌어잡아 다니니까 팔이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그래요. 내 몸의 모든 관절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밧줄로. 그런데 근육이 짧아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그 힘을 내려면 근육이 수축하려는 힘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근육을 짧게 만들어 줄 때 쓰는 아니면 우리가 주먹을 꽉 쥐면 팔이 단단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은 먹은 에너지 가지고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참 일하다가 배가 고파질 때는 힘이 안 나잖아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런데도 쓰면서 우리가 방에 보일러를 데피듯이 그 에너지가 열을 만드는데 바로 근육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근데 핏줄이 근육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열동물 글자 그대로는 피가 따뜻한 동물 그러지만은 그 피는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니까. 그 물이 근육을 통과하면서 데워지니까 따뜻한 거지. 보일러 물이 자체가 따뜻한 거 아니잖아요. 물을 데우니까 따뜻한 거지. 그런 거나 같죠. 그래요. 결국은 손발이 따뜻하려면은 손으로나 발로 가는 그 피가 많아야 되겠죠. 피가 많아야 따뜻한 피가 거기를 따뜻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그 근육이 따뜻하게 한 그 피가 손발로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찬 분들은 이제 혈액순환이 좀 동맥피순환이 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타고난 체질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대사 부분을 얘기하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 대사가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 좀 쉽게요. 자, 찻집은 아니지만 차를 드시면서 음악을 들으시죠.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색스폰이에요. 색스폰은 뭐 흔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색스폰은 엘터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테너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엘터, 중간 정도 되는 크기. 뭐 그 외에도 뭐 소프라노, 티노, 뭐
저 바리톤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긴 하죠.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으로 하나는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니 저는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테너, 소프라노, 엘토.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엘토예요. 작은 거. 중간 정도 되는 거. 그 60년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색스폰으로 많이 연주되기도 했던 가방을 든 여인이라는 게 있었고요. 혹시 아셔요? 또 문주란이가 가요로 부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색스폰 곡으로 많이 하던 거라서 기억나시나 해서 벌써 55년 뭐 이렇게 된 그때 시대니까 근데 그때 55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분은 안 계시죠? 저 어릴 때기는 하지만 참 50몇 년이라는 게 참 실감이 안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들어보면 그거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혹시 그 가수 김수희라고 아셔요? 예. 가로등 것도. 김수희 이 가수가 그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가수잖아요. 맞아요. 절절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애모하고 멍해라는 거 멍해.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멍해로 네. 그걸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이 나고 또 몸이 따뜻한 그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그 대사라는 결과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핏줄을 타고 이제 온몸으로 이제 돌면서 거기서 당장에 쓸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바로 다 써서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고, 지금 생강차를 드셨지만 그 생강차에 들어있는 설탕,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당장에 써지죠. 근데 당장에 안 쓰면, 활동도 많이 안 하고 해서 안 쓰면 그걸 근육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곳도 근육이지만 저장하는 것도 근육이에요. 그리고 저장하는 곳이 또 있는데 그거는 간이 있어요. 간. 나중에 이제 간 공부하실 텐데 그 간도 있고 이제 근육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다가 써요.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처음은 배가 고프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힘이 나잖아요. 다시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은 며칠 못 가지만은 밥을 안 먹어도 40일 금식 기도했다 하잖아요. 우리 몸에 비축해 놓은 것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도 비축해 놓은 게 없으면 뭘 갖다 써야 될까요? 결국은 내 몸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 걸 꺼내다 쓰는 거예요. 내 집에 먹을 것을 다 곳간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제 다 먹었는데 더 이상 없으면은 집을 부셔서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집을 부셔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어려운 그런 국가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내 몸을 구성해야 될 물질마저도 없는 거죠.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마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 몸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힘과 열과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불이 타면 제가 나오듯이 요소라든가 젖산이라든가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거죠. 물질 대사라고 하면 아주 범위가 넓은 거죠. 한마디로 쉽게 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먹고 싸는 것이 그 전 과정이 물질 대사라면 에너지 대사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렇게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는 근육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그 에너지 대사를 줄여서 그냥 대사라고도 하는데, 자, 대사라는 것 중에서 기초 대사라는 게 있어요. 기초 대사. 기초라는 말이 붙은 거 봐서 대사가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기초니까. 적은 거겠죠. 아무래도 기초대사. 기초대사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니까 힘이 덜 들어가겠죠? 네. 근데 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뇌에서 에너지를 쓸 테니까 뭔가는 들어가죠. 그래도 예. 그래서 꼼짝도 않고 꼼짝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않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에너지. 그래도 에너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몸을 태워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잠이 들어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깨고 오면 막 춥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깨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쓰니까 몸이 어느 정도 더워져. 근데 잠잘 때는 꼼짝 않고 또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몸도 차가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잠잘 때와 같이 꿈도 안 꾸고 잠잘 때와 같이 내 몸에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만큼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잘 때도 내 내장은 움직이잖아요. 심장도 뛰고 소화관도 꾸불도 움직이잖아요. 느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쓰여지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라고 해요. 기초대사율. 그것을 일로 봅니다. 일.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일이라고 해요. 일. 무념무상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쓰여지는 걸 뭐라고요? 기초대사율. 그것을 수치로는 일이라고 해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깨어가지고 오늘을 복지관을 가서 뭐를 할까, 뭐 문화제를 참석해야지, 또 거기서 뭐 공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막 하면은 에너지가 세겠죠. 그리고 가끔 뭐 팔도 꿈적거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더 쓰이겠죠. 네. 그러면 2쯤 되겠죠. 2. 자,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좀 더 들어가겠죠. 서서 걸어 다니면 한 3쯤 되겠죠. 근데 막 뛰면 한 6까지 든다고 해요. 6. 그러니까 기초대사에 6배가 들어가는. 내가 가만 꼼짝 않고 가면 아이고 나 만사가 귀찮이요 하면서 가만히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으면 1인데 막 달리면은 6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6배, 7배를 더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면, 노동을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하면서 농촌에서 밥을 막 밥그릇보다 위로 솟아오르게 먹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6배까지 아니래도 4, 5배 쓰는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근데 노동도 않고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고 앉아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면서 밥을 고봉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넘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지요. 그게.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이 에너지는 옛날 사람들보다 음식은 많이 먹어서 많은데
움직임은 적어지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런 일은 없죠. 당연히. 먹으니까.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쪄. 안 먹기는 뭐라 먹어. 먹지요. 당연히. 틈틈이라도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물론 이제 대사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어도 자꾸 그걸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발산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자꾸 저장을 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었는데 살찌는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찔 수는 있어도 안 먹었는데 찔 수는 없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없는데 어디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차이는 지금 대사율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불이 활활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속에서 잘 안 타는 추진 장작처럼 잘 안 타서 그냥 안 타니까 장작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호르몬 관계를 비롯해서 대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안 먹었는데도 찔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큼 적게 먹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오늘도 제가 처이모가 오셨기에 고기가 도대체 먹히지 않아서 안 드신다고 해서 꼭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생선이라도 드셔야 되고 두부, 콩은 꼭 드셔야 되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고 살찔까봐 너무 안 드시고 이러면 절대는 안 되죠. 물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항상 골고루 많이 드셔야 된다. 새끼 거르지 말고 드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 젊은 사람은 비축해 놓은 놈을 갖다 써도 돼. 걔네들은 비축해 놓은 게 많아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드신 걸 가지고 에너지로 쓰는데 안 드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서 살쪄서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저 있어요. 있어요. 괜히 미인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그 탄수화물을 대신 줄이시고 줄여 있는 대로 해요. 단백질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새끼 드셔야 하는 거죠. 의사가 고기 많이 먹으래요. 고기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여부에 의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2배, 3배 쓰인다는 걸 이제 아셨잖아요? 네. 꼼짝도 않고 있는 게 1이라면 움직이면 3, 4 이렇게 쓰인다. 2배, 3배, 4배 에너지가 쓰인다. 그러려면 우리는 잘 먹고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다리가 불편하다, 무릎이 불편하다 해서 그러면 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안 움직이고 다리 힘들다고 앉아있는 순간 이제 누워있는 날이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 힘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 힘없고 오면 안 걸으려고 하고 되게 노인들 심리가 그래. 안 걸으려고 앉아있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앉아있자니 힘드니 누워만 있으려고. 그러면 다리 힘 없어져가지고 못 걸어. 금세 다리 힘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꼭 내일 나오실 일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계속 서성거리라도 꼭 하셔서
다리심을 잃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에 대해서 어렵게 말하자면 몇 시간을 말씀을 드려도 끝이 안 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열도 내고 힘도 내고 전기도 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꼼짝도 않는 것을 일이라고 하면은 움직이면 2배, 3배, 4배가 에너지가 쓰인다. 그러면 그 결론은 잘 먹고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비해야겠구나. 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걸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압축해가지고 그냥 10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점심을 도서관에서 드신대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